자, 이제 jQuery가 아니라 jQuery 이제 주소 걸고요. 우리가 써야 되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를 쓰겠습니다. 네. B 15번째 자, import data.js. 자, 우리는 이제 JS를 통해서 외부 파일을 불러올 건데, 자,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기술은 JS에서 가장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기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JAX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식적인 내용이나 기능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XML HTTP 여기 써있죠.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원시함. 자, 첫 글자가 뭐예요? 대문자죠? 사실 XML 자체가 원래는 두 문자어잖아요. 두 문자어니까 이 자체를 대문자로 무조건 썼을 거고, 카멜 케이스로 따지자면 XML 방식으로 HTTP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퀘스트 뭐 한다? 요청하는 거. 리퀘스트 요청 맞잖아요. 응답인가? 요청인가? 헷갈릴 때는 검색. 자, 요구하는 거 맞잖아요. 요청하는 거.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과거엔 XML 썼지만 지금은 JSON 쓴다라고 얘기 드린 거고, 어떠한 자료를 웹을 통해서 요청하는 기술이란 뜻이에요. 해석하면 간단하죠. 자, 그냥 네트워크상 웹을 통한 자료 요청 기술, 그냥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AJAX라고 하고, 이 AJAX가 사실은 정식 명칭으로는 XML HTTP 리퀘스트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함수식으로 따지자면. 자, 그런데 첫 글자가 대문자인 건 XML 자체가 대문자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 생성자 함수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앞에다가 new를 붙인다. 그럼 이 아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느 변수에 담아서 쓸 것이다. 지금 우리는 과거형으로 쓰니까 바로 쓰면 되겠죠. 자, 뭐라고 쓰실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대부분 뭐 XHR 쓰는 사람도 있고요. 뭐 다른 어떤 요청의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뭐 천차만별이에요. 뭐라고 요청하는 이름을 쓰시든지 여러분 자유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어떤 이름으로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서는 그냥 XHR 그냥 써볼게요. 자, 그럼 이것은 그냥 요청한 거예요. 따지면 이건 뭐 한 겁니까? jQuery에서 아까 봤던 $AJX를 수행하기 위한 이거를 쓰기 전에 하는 준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은 요 $AJX를 안 했어요. 자, jQuery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반자동. 하나의 메소드로 쓰면 그 안에 기능이 두세 가지를 내포되어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그거를 본질의 기능을 하나하나 해줘야 된다. 그 차이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jQuery식으로 얘기하자면 음식 준비는 뭐예요? 예를 들어 카레를 만든다. 카레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3분 카레 사온 거예요. 3분 카레 사와서 전자레인지 데우기, 그릇에 담기, 그냥 수저 준비, 끝. 최소한의 것으로 수행하는 거죠. 자, JS는 재료 수급, 씻기, 뭐 다듬기 하겠죠.
그 다음에 손질을 좀 해야겠죠. 뭐 깍두기 하고 뭐 하고 뭐 하겠죠. 이것도 다른 게 포함할까? 그럼 조리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향이나 뭐 이런 거 준비를 다 첨가하겠죠. 그 다음에 뭐요? 그다음에 그릇에 담아. 그러지 않겠죠. 근데 위랑 좀 많은 차이가 나겠죠. 이 사이 내용들은. 위에는 그냥 띡 끝나겠지만 여기는 그 사이 굉장히 많은 어떤 기능들을 거칠 거예요. 담은 다음에 똑같이 수저 준비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 그릇도 만들어야 되고 수저도 만들어야 돼요. 얘는 JS는 그릇 담는 것조차도 뭐 해야 돼요? 자료를 가져와서 흙을 가져와서 빚고 다시 굽기 하고 뭘 하겠죠. 수저도 뭐 해야 돼요? 재료 철을 가지고 가공하고 식히고 연마하고 하겠죠. 차이. 뭐 따지면 재료 수급도 원래 뭐 하겠어요? 필요하다면 농사부터 짓겠죠. 자, 이 차이예요. 이 둘의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음식 준비를 조금은 더 번거롭더라도 아니 더 쉽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더 쉬운 것도 있잖아요. 뭐 있어요? 시키는 거 있자. 음식 시키기. 그럼 알아서 이제 찍 하고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플러그인이에요. 왜? 음식을 데우고 그릇 담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주문 딱 전화 딱 하면은 갖다 주고 먹겠습니다 끝이잖아. 수저까지 다 갖다 주잖아요. 뭐 할 게 뭐 있어요. 이건 음식 시키는 건 jQuery 플러그인 같은 개념.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 차이예요. 자, 이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UI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자료를 보내거나 받거나 할 때 쓰는 I. 자, HTML로 따지자면 폼. 그죠? 폼이 있었습니다. 폼이라는 태그는 들어가는 속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액션이고요. 또 하나는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다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열심히 홈페이지 짜고 정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액션은 뭐 하는 기술? 보안? 보내는 거 어디에 보낼까? 이거 하는 거예요. 메소드는 뭐 하는 기술? 보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가 이때 배운 건 뭐예요? 포스트 또 get. 그쵸? 자,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메소드에는 get과 post. 자, 두 가지. 더 있어요, 사실은. 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린 두 가지. 자, get은 단순하게 공개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왜 이게 공개용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자료를 요청하여 가져오는 기술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get은 오픈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포스트의 기술은 뭐다? 보안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 보낼 때. 자료 입력하고 보낼 때. 회원가입하고 보낼 때. 그죠?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들은 뭐예요? 그 아이들을 수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뭔가 입력해서 보내는 거예요? 새로 입력. 새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생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본 목적은 이겁니다. 포스트의 본 목적은
생성, get은 가져오는 거. 그럼 수정한다. 포스트로 수정 당연히 가능해요. 포스트로 수정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실제로 포스트로 수정은 안 해요. 따로 있습니다. 삭제도 포스트로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삭제 가능하다는 얘기겠지만 포스트로 삭제는 안 합니다.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걸 직접적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여기다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메소드로 자 처리하겠습니다. 가져올 거니까 get. 자, 어떤 주소가 필요하겠죠? 변수 아까 jQuery 했을 때처럼 주소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패스를 쓰셔도 되고 뭐 URL을 사용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써야 되는 주소는 어느 문서를 기준으로 JS 문서를 기준으로 no 작성하고 있는 HTML 문서를 기준으로 항상 작성하는 HTML 문서를 기준으로 데이터 저기 sample.txt라고 적으셔야 하더라. 자, 일단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럼 준비는 됐어요. 뭐 한 거냐? 난 웹을 통해서 자료를 가져올 거야 라고 처리한 거고요. 이때 들어갈 얘는 생성자를 처리했으니까 실제로 여기 안에 뭘 넣겠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값들을 넣겠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어싱크. 자, 어싱크는 비동기 처리할 거냐 말 거냐 얘기할 거거든요. 기본 옵션 자체가 비동기 처리하겠습니다 예요. 그게 뭐냐면 true예요. 이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옵션을 허용할 거니 말 거니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각본은 다 짜여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요청 자 하겠습니다. 어떻게 XHR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위에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곳 안에 얘를 객체화 시켰고 객체화 처리될 때 자료를 담아주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 직접 넣어도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원래는 객체화 처리된 곳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괄호가 아니라 뒤에 씁니다. 즉, 점 오픈. 자, 오픈하겠다. 열어서 확인하겠다 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거? 자, 일단 권한은 나는 get 가져오는 걸로 하겠다. 그 다음에 자료는 저기 URL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그 자료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안 써도 기본은 허용 비동기식이지만 옵션을 붙여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뭔가 응답, 처리, 내용 체크하거나 확인하거나 상태 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했겠습니까? 이 자료를 어딘가는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제대로 잘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건 뭐냐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라고 했지만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원 가시면 처음에 뭐 해요? 접수하죠. 네. 접수하기 전에 대형 병원은 뭐 합니까? 저 종합검진 받으러 갔는데요. 그러면은 뭘 쓰라고 종이를 주잖아요. 종이 쓴 거예요, 그냥. 종이 쓰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왜 안 부르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려봐야 아무도 안 부릅니다. 왜? 여러분은 문진표 작성해서
내야지. 네. 자료 요청을 위해 전송. 보내야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뭐였어요? 뭔가를 요청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원하는 기술은 사실 이거 콘솔 로고 찍었을 때 텍스트 문서에 들어간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찍히는, 사실 이게 그냥 기본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자료를 대체 어디에 전송됐는가, 이게 제일 궁금한 건데, 오픈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URL, 내가 원하는 요 자료를 통해서 비동기식으로 보내라, 그래서 요청을 해라. 자, 요청을 한 상태에서 사실은 그 결과가 요청하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이 send는 보내라 라는 해석이라기보다 조금 더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서 가져온 자료를 여기 XHR에 보내는 거예요. 원래 뜻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문진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작성하시고 그 요청을 하셔야지만 내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 XHR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XHR 찍으면 나옵니다. 네. XML, HTML 리퀘스트라는 이 자료가 그냥 객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라고 쭉 보시면 리스폰스 있죠? 리퀘스트를 요청을 했고 리스폰스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온 텍스트 내용이나 응답 온 형태나 응답이 되어져 있는 주소나 다 뜹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스테이트 상태도 있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뜨고요, 다 뜹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자료를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리스폰스 있으니까 나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자료인 리스폰스를 갖다 쓰면 되겠네. 객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점 리스폰스 쓰면 나오겠죠. 저장. 어디 갔어요? 뭐가 나와요? 그냥 빈 텍스트가 나와요. 왜? 로드가 안 돼서. 아까 jQuery에서는 뭐 했어요? 데이터 불러왔죠? 데이터 불러온 다음에 이게 바로 불러진다고 안 불러진다고? 바로 안 불러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약간의 딜레이 시간을 거친 다음에 불러왔죠. 똑같아요. jQuery라고 해서 다르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자료를 요청해서 불러오는 거는 약간의 조금이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약간 일정 시간 뒤에 처리해라,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니면 응답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판단하고 쓰셔도 돼요. 근데 그건 제가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set timeout 해서 펑션을 통해서 하자는 얘기죠. 정식적으로는 응답 요청을 체크하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약간의 시간 딜레이 됐을 때 불러와서 체크해보자. 뜨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HTTP 리퀘스트는 사실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응답 요청에 대한 결과 값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아닌가를 이런 상태 메시지를 통해서 넘버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거기에 들어간 메소드의 어떠한 상태를 onset이냐, opened냐, had received냐, loading이냐, done이냐라는 메시지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둘 모두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상태들에 대한 메시지들은 결국엔 무엇을 하는 거냐? 내가 자료를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상태냐?
아니면 응답 서버가 끊겨진 상태냐, 서버가 폐쇄된 상태냐, 아예 안 되냐, 당신이 쓰고 있는 인터넷이 끊겼느냐, 아니면 연속 다 문제가 없이 됐으니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뭐라 하냐? 응답 상태 표시, 네트워크 상태 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자, 저런 네트워크 상태 메시지, 자, 뭐 인터넷 상태 메시지 볼게요. 인터넷 상태 뭐 확인 메시지 표시 아니면 코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상태 코드라고 돼 있죠. HTTP 상태 코드라고 합니다. 왜? 인터넷을 우리가 웹 또는 HTTP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럼 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존재해요. 어떤 걸 보시든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찍어봤습니다. 위키로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상태가 1빵빵, 2빵빵, 3빵빵, 4빵빵, 5빵빵 써있어요. 정보, 성공, 리다이렉션, 클라이언트 오류, 서버 오류. 즉, 내가 어떤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결과는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요거에 대한 자료는 뭐 하셔야 될까요? 저장해서 갖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해당한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다. 해당한 자료를 성공했다. 그랬으니 당신은 이걸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어떤 작업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에러가 났다. 다른 에러가 났다. 두 가지 에러가 있습니다. 자, 자, 해서 해당하는 조건부, 응답 등등등등등 다른 건 다 전부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요런 자료가 있다라 확인. 200 성공에 대한 에러, 이건 에러가 아니지 정확하게는 200짜리는 성공했다라는 상태인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대표적인 건 200 그리고 202 거의 이 두 가지가 평균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시기는 하셔야겠죠. 되긴 됐는데 뭔가 좀 이상해. 이런 상태죠. 3, 4, 5, 6, 7. 그래서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알고는 계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 업무를 하신다면 자주 보실 거예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요청을 마치기 위해서 했어요. 확인했는데 추가적인 뭘 요구한대요. 추가적으로 뭘 요구해서 뭔가를 이동을 하고 뭐하고 했다. 참고하시고. 자, 300에러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있긴 있겠죠, 당연히. 자, 요청 오류. 제일 많은 거. 403, 404. 그쵸? 여기 파란색 떠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얘도 대신하기도 한대요. 자, 이거는 그냥 이유 불문 외우십시오. 네. 권한이 없다. 이것도 사실 쓰긴 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금지됐다. 403. 400에러 들어가는 거죠. 따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 not found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냥 403에서 404도 모르겠어요. 그냥 404로 쓸래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자, 서버는 요청한 이거 삭제됐을 때 응답 표시한다. 이것도 404 에러로 대처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자료가 사라진 거잖아요. 네. 찾을 수 없음과 사라짐은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라는 거랑 애초에 없었어요. 는 다른 건데 구분을 못한다면 404 에러로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전에 있던 걸 알고 있었다면 얘는 뭐 하겠어요? 301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죠. 이럴 때 300 상태를 쓸 겁니다. 그래서 뭐 410 같은 경우는 사실 평균적으로 우리가 볼 일은 아니지.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볼 일은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자, 엄밀히 말하면 없지만
알고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굉장히 많은 것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500. 자, 500 에러 등등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에러는 500과 501. 요 두 가지가 일단은 가장 많을 거고요. 503이나 504도 좀 많더라고요. 어쨌든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자면 200과 201도 기억하셔야겠죠. 이건 그냥 허용입니다. 네, 아까 200 있었죠? 쭉 올라가서 볼게요. 성공 제대로 했습니다. 201 새로운 리소스를 작성했습니다. 또는 허용됨 뭐 이런 거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개만 쓸게요. 자,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정도를 자주 보시고 그런 상황들을 쓰시면 되고요. 200 코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200 코드를 본다는 얘기는 그냥 네이버면 네이버, 구글이면 구글 이런 그냥 화면이 나온 상태가 당연히 200 코드가 나온 상태다 확인하시면 되고, 자, 평균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요즘에는 둘 다 표시해라 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404 에러를 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500 에러도 몰라 그냥 404 에러 띄워 거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404 에러를 우리는 많이 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에러들은 생각보다 많은 에러들 중에 하나다. 참고하십시오.